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730 재보선. 네. 그러면 이제 야권연대는 물 건너간 겁니까?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추상적으로야 그 기회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방적 양보와 같은 점과 후보 단일화 부분들도 있겠고,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당대당 협상을 통한 야권연대는 없지만 지역구별로 후보끼리 단일화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지는 남아있지만 이미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실질적으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그 몇몇 후보가 그냥 자진 알아서 사퇴 내지는 개인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퇴 이거밖에 없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좀 성립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은 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야권연대를 주장을 해오면서 이 공학적인 야권연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권연대는 안 된다. 그것은 야권의 개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협의 과정을 통한 야권연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말 그대로 선거 승리만을 위한 후보 사퇴라든지 단일화 이것은 이전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정의당으로서도 또 정의당 후보로서도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의당의 이번 재보선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재보선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명하게 얘기를 하면 야권연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대상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이 서울 동작을과 수원 영통이었죠. 예. 이 동작을에서는 기동민 노회찬 후보가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영통에서는 박광원, 천호선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기브앤테이크 어느 한쪽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된다면 다른 쪽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예.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었던 것인데 그게 정의당 쪽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작을은 양보를 하더라도 수원 영통에서는 천호선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들 아마 또 이제 염두에 뒀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는 공천파동의 바로 대상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선거 승리를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태에서 수원 영통을 정의당한테 내줄 경우에 자신들의 이 선거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예. 이런 점에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제 김한길 공동대표가 당대당 협상을 통한 야권연대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 잘라 말하는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예. 또 이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의 후보 간 단일화는 없다라고 또 심상정 원내대표는 선을 그은 거고요. 예.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서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결국은 또 책임론 이런 게 불거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거지게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어느 곳에서 더 크게 불거지게 되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아마도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야권연대의 선택의 폭을 좌우했던 것이 공천파동에서부터 비롯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또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은 결과가 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상당한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사실은 후보 당선이 이루어졌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이 문제를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돌리면서 내부적으로 분란이나 내용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누리당은 광주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권은희 후보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보다는 전체 선거 판세,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호재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단 하나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의 뒤끝에 열리게 되는 선거입니다. 여기서 인사 참사의 부분들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회해 들어가고 내지 희석시켜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이 권은희 후보 이 재산 논란의 진 이유와는 무관하게 권은희 후보의 도덕성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은 일종의 물타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어떤 물타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태도를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그랬던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아하.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돼버린다면 예. 결국은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 있고 그만큼 인사 참사 문제는 묻힐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돌출 변수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에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도 재산을 허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는데도 논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예. 신고 금액도 9억여 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시지가로만 13억여 원에 달하고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인데 예. 이걸 9억여 원에 신고를 했다. 이건 축소 신고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예. 이런 지금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새누리당의 전략이 먹힐 수 있겠는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그 진흙탕이라고 아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또 가겠네요.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참,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